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늘은 프로토에 대해서 예측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또 이거 영상 촬영 후에 바로 또 라이브 예정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토에 들어와 있는 경기들 위주로만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승무패, 언오버, 핸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토요일날 경기만 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내일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경기만 했는데 토요일에 총 12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뭐 언오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요청도 있기도 하고, 제가 뭐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볼 시간이 없어서 프로토까지는 조금 버거운데, 이제 토토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들을 제가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는 금요일날 배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데, 다음 주에 뭐 또 토요일날 주말 경기들이 또 토요일날 배당이 나온다면 프로토 영상을 따로 촬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12경기가 있는데 12경기를 다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 사포로 대 산프히로, 승무패는 저는 뭐 경기력 보고 산프히로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치고받고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좋지는 않지만 한 골만 터진다면 이 경기는 좀 오버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산프이로가 이기더라도 좀 1점 차로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경기는 가장 추천드리는 픽은 사포로의 패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뭐 성남대 전북 경기, 이거는 뭐 승무패는 성남의 패배고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디캡을 햄패 쪽으로 보는데, 2대 0 쪽으로 전북이 조금 힘겹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가와사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조금 낮게 책정이 됐고, 개인적인 생각도 요코마리보다는 가와사키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디캡 같은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요코마리와 가사키 경기면 당연히 2.5 기준으로 당연히 오버가 나오기 때문에 좀 기준점을 높여서 배트맨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3.5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3.5점이어도 저는 그래도 3골 이상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좀 추천을 드립니다. 승무패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좀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핸디캡 패배 쪽으로 가와사키가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고요. 뭐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패 쪽을 보긴 하는데,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사실 4번 경기는 패스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추천하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뭐 이 패배와 무승부의 확률이 있고, 제가 승무패 중에서 가장 이 승무패와 언오버 그리고 핸디캡 중에서 가장 조금 적합한 게 좀 승무패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가시아의 승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이 경기 자체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2.5점이었으면 제가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렸을 텐데, 3.5점이어서 약간은 조금 애매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가시아가 이기더라도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나고야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로 이제 오버를 가장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없이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이렇게 두 팀이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갈 것 같은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버 쪽으로 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고야의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경기 나고야가 선제골을 넣으면 좀 쉽게 가시마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핸디캡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핸디캡 승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 대 간바오사카 6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센다이의 패배, 간바오사카의 승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아마 오버가 정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이 조금 득점 차가 득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다이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한 골 차로 간바오사카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언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7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승무패를 보자면 굳이 이 경기를 가신다면 빗셀고베의 승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이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디캡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이 경기는 두 팀을 봤을 때는 오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핸디캡 승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기는 뭐 승무패로 그냥 일반으로 가신다면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핸디캡 승리가 가장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는 오이타 대 도쿄 경기인데 오이타의 패배, 도쿄의 승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경기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를 갔는데 프로토로 간다면 도쿄의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도쿄의 승 쪽으로 좀 안전한 거는 도쿄의 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닥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오버를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에 가까운 양상,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언더에 조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승리를 추천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보다는 언더나 또는 핸디캡 승리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사간도스 대 요코FC. 이 경기는 저는 뭐 사간도스의 이런 경기 감각적인 문제, 경기력은 사간도스가 더 좋지만 감각적으로 좀 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요코FC의 승 쪽을 사간도스의 패를 보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경기 감각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요코FC가 좀 결정력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경기 감각적인 문제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보다는 핸디캡 패 쪽으로 조금 과감하게 요코FC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 핸디캡 패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코FC가 역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핸디캡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사간도스보다는 요코FC 사이드죠. 사간도스가 정배를 좀 의아하긴 한데 저는 요코FC가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간도스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코FC 사이드로 핸디캡 패배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오사카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승부식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오사카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언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두 팀을 봤을 때는 오사카의 수비 안정적인 문제를 본다면 조금 한 골차 승부 또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오사카가 이긴다면 저는 1점 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는 서울과 부산의 경기인데요. 서울의 단통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도 이 경기는 좀 언더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다득점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약간 꾸역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일반적으로는 패배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승무패를 본다면 포항의 패배, 대구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핸디캡 패배도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저는 오버가 가장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과 대구의 맞대결, 두 팀의 성향을 본다면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포항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가 가장 조금 치고받는 경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 다 공간을 노리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 수비적으로 두 팀 다 공간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오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을 가신다면 일반으로 이제 단통 패를 가는 것보다는 핸디캡으로 포항의 핸디캡 패배가 이제 대구 사이드죠. 대구 사이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경기 예측을 모두 마쳤고요. 이대로 가시는 것보다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 만약에 제가 사포로의 패를 봤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나는 사포로의 무승부나 승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 경기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경기들을 잘 조합을 하셔서 프로토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